네, 앞선 조정아 기자의 리포트처럼 오늘 명품 리폼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리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명품 브랜드에서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후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로 그 리폼 업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작년 10월경 항소심이 시작이 되어서 근 1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네. 1심은 리폼업체가 명품 브랜드 측에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다른 상표권 침해 사건보다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네. 보통 제가 다뤘던 사건들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상표권 침해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판매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리폼업체가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수선 비용을 받았을 뿐인데요. 이 물건을 다시 고쳐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만으로 그 행위 자체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그게 이 사건 쟁점이었고, 저도 그 점에 좀 의문이 있었는데 특허법원의 판단으로는 그러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폼업자 측에서는 이 리폼 제품이 이 양산성이나 유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일련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유통성이나 양산성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명품사는 피고인의 리폼을 통해서 브랜드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한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실 여기 상표법상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상품을 어디까지 봐야 되고, 또 상표권 침해의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상품은요, 그 상품 자체로서 어떠한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그 상거래 목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상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해둔 상표를 이용해서 유사한 상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고유 브랜드의 로고 같은 것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려서 소지한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상품은 아니어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부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경우까지는 처벌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명품 브랜드 측에서는 이 리폼업자도 결국은 우리 브랜드를 이용해서 가방을 다시 만들어서 소유자에게 건네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런 우리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거 아니냐, 생산하고 판매한 게 아니냐,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리폼업체에서는 이미 소비자에게 인도가 완료된 거, 그러니까 이미 너네가 다 팔고 끝난 물건을 가지고 나는 용도에 맞게 고쳐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을 새로 생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리폼업자의 하나에 더 추가된 주장은 뭐였냐면, 가방을 고쳐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양산하거나 어떤 유통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리폼 가방 자체도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보는 기준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 전국적으로 1심에서 판결을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문제가 되는 이 리폼된 가방하고 지갑은 그 자체로 이미 이제 교환 가치를 가지지 않느냐, 그 자체로 상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 흔히 이제 중고로도 고가의 물건들을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리폼된 이 물건도
당연히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단순히 고친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물건은 상품에 해당하고 그리고 상표를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네. 이 리폼 업체의 그러한 행위도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폼이라는 것이 이런 가방 외에도 옷이나 심지어는 뭐 자동차까지도 리폼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선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뭐 자동차나 다른 네. 물건까지 리폼이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네. 명품이나 고가의 자동차들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지만 저도 뭐 좋아합니다만 네. 여러 개를 저희가 구입하기엔 너무나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물건을 새로운 스타일로 고친다고 하면 네.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천억, 이 사건 같은 경우 거의 조 단위의 매출을 내는 명품 브랜드에서 네. 사실 이런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손해배상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이 해당 브랜드의 매출 전체에 비춰봤을 땐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에 브랜드들이 뭐 그런 소규모 업체들에게 소송을 하지는 않지만 반대의 경우, 이제 리폼 업체의 경우에는 재료비도 들지 않고 이 사건에는요. 네. 그리고 어떤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주 적은 비용을 이용해서 명품 브랜드 상표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큰 금액의 이제 이익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벌금 내지는 뭐 집행유예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배상 금액 자체도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차라리 팔아서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이 리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심스럽거나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오늘 법원에 선고한 사건은 사실 민사소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요. 네. 당연히 이 상표법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책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대 징역 7년 이하, 네.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상표를 이용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